안녕하세요. 천공의 별과 저입니다. 제가 리머런스라는 말을 가끔 하죠. 리머런스라는 것은 여러분의 엑스와 연애를 할 당시에 최고 절정기에 이르렀던 유포리아입니다. 유포리아라는 것은 극한의 환희이죠. 즉 여러분이 연애를 진행할 때 어떤 감정의 엑스타시, 기쁨의 엑스타시, 이 절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에 중독이 됩니다. 연애란 것은 일종의 사랑의 중독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엑스와 즐거운 시간, 친밀도, 그나 그녀와 함께 지냈던 그 수많은 추억들, 그 여러 가지 그 많은 유희와 행복한 시간들의 어떤 절정, 이것을 여러분이 잊지 못하기 때문에 집착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리머런스라는 것은 여러분의 이별에도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왜 그러냐? 리머런스라는 것은 연인과 연인 사이에 느끼는 유포리아의 절정적인 그런 행복한 기간, 감정의 어떤 엑스타시를 의미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사실 연애에 있어서 중요한 파트이기도 하지만 그 양적인 면에서 볼 때는 스몰 파티, 적은 파티에 불과합니다. 연애라는 것은 유포리아, 이 리머런스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커미먼트, 각오죠. 일종의 나와 너는 연인으로서 서로에게 의리와 정성을 다한다라는 인간적인 약속, 커미먼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결혼이라는 게 일종의 커미먼트이죠. 연애라는 것도 결혼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결혼식을 올리진 않았어도 일종의 커미먼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커미먼트를 통해서 일종의 우리는 유대 관계, 즉 가족과 같은 유대 관계를 유지하면서 인간적인 어떤 의지력이 들어가 있는 것이 연애 관계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한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어떤 사고방식이죠. 나는 너와의 관계에서 더 이상의 리머런스를 느끼지 못한다. 그러니 나는 너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그들은 이별을 선고합니다. 자, 그러나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연애라는 것은 단순히 이러한 감정의 엑스타시만이 주 활동 무대가 아닙니다. 주 활동 무대가 아닌 것이에요. 거기에는 의무도 있고 커미먼트, 유대관계 이러한 사회적인 어떤 그 의무감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의지다란 말이 있었습니다. 사랑은 약속이다란 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인간적인 덕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시하기 때문에 이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소위 말하는 그들에게 연락을 하지 않고 제가 늘 주장하는 노 컨택을 여러분이 진행을 하면 그들은 이 리머런스라는 것을 다시 리머런스에 대한 결핍이 오게 됩니다.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여러분과의 즐거운 시간이 다 소멸이 되고 더 이상의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 나의 리머런스는 끝났기 때문에 이별하고 나는 새로운 리머런스를 찾겠다는 매우 짧은 생각인데 여러분의 존재를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그들은 곧 이 리머런스의 결핍을 느끼게 됩니다. 즉 그들은 여러분과의 리머런스가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과 이별을 해도 더 이상의 고통이나 어떤 극한 상실감이나 외로움이 없을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의 존재를 단절을 시켜주면 그들은 리머런스의 결핍이 아니라 리머런스의 결핍보다는 더 처참한 결과를 맞게 됩니다. 즉 다시 여러분과 같이 있음으로써 더 행복한 그러한 리머런스를 경험할 수 있을 거라는 예측과 함께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컨택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이죠. 자, 오늘은 노컨택의 다른 맥락에서 한번 제가 조명을 해봤고요. 더 나아가서 진짜 중요한 얘기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노컨택에서 가장 힘들 때는 어떨 때냐? 여러분의 X가 여러분한테 낚싯밥을 던질 때 여러분 굉장히 힘듭니다. 즉 여러분이 기다렸던 재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2개월, 3개월 동안 그 힘든 노컨택의 기간을 지나왔습니다. 여러분 많이 성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많이 정신적으로 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리 변화 과정과 그들의 심리 변화 과정은 반대로 간다고 제가 저의 영상 여러분은 버린 X의 심리 변화 과정 7단계에서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의
어느 정도 노 컨택을 진행하고 이 노 컨택에 적응을 하면서 여러분의 감정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강인해지고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을 때 그들은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기서 정신을 차리고 리머런스의 결핍을 느끼고 여러분과의 재회를 생각하고 진심으로 재회를 란 선물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다가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나약하고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재회 선물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재회를 포장한 가짜 재회 선물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혼란시키고 여러분의 마음을 훔쳐가기 위한 낚싯밥을 던집니다. 사람들은 좋지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 어리석게도 여러분이 이게 재회의 신호인 줄 알고 그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비춰줍니다. 나는 너를 다시 원한다. 이러면 다시 노컨택이 실패를 하는 거죠. 이 노컨택 이래서 어렵습니다. 노컨택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별이 어려운 것입니다. 이별이라는 것은 이미 죽은 관계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노컨택입니다. 이건 마법과 같은 행위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기적 같게도 기적도 아니지만 저와 상담했던 많은 분들 재회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우신 분들이고 그들의 의지력 제가 정말 존경합니다. 성공하셨던 분들 제가 다시 한번 그래티튜드 여러분한테 전달해 드립니다. 자, 여러분의 X가 후버링이라는 말은 제가 너무나 많이 설명을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죠? 후버링이 너무 심한 X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연락이 오고 메시지가 자주 오는데 재회에 대한 선물을 가져오지 않는다. 간만 본다. 정말 영악한 X는 이러한 행동도 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즐거웠던 시간, 행복했던 시간을 자꾸 얘기하고 나는 이 이별 때문에 힘들다라는 얘기를 막 자꾸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거 나 재회를 원하는가 보다 하면서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만나서 얘기하자 하면 또 싫다고 그럽니다. 설사 만나서 얘기를 하더라도 이 재회에 대해서는 얘기를 않고 여러분이 이 관계에 막 올인하게 만듭니다. 아주 영악한 이 스탠스를 가진 X인데 이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자, 하여튼 이런 경우에 상대방이 매우 영악한 방법으로 후버링이 심할 때 여러분이 봤을 때 이게 후버링이 확실하다고 느낄 때는 한 번씩 그들의 메시지를 좀 쌩깔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제가 이 영상의 핵심 부분, 핵심 요소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상황적으로 설명하기는 지금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수많은 디테일, 수많은 상황들이 복잡하게 각 이별마다 독특하기 때문에 제가 표면적으로 매뉴얼적인 입장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거 후보링이 확실하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아직까지 노출 안 했다는 것이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스탠스가 잡혀 있는 분이라면 그 정도로 여러분이 확실히 그들의 의도가 후보링이라는 것이 확실할 때는 한 번씩 씹어줘야 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무조건 그들의 연락을 쌩까지는 마라. 여러분이 반응을 보이되 수동적으로 반응하고 우리들의 오랜 친구 미러링으로 대응을 해라. 그리고 여러분이 어떠한 대화를 하더라도 여러분이 관계를 대해서 먼저 집착하는 현상을 보이거나 여러분이 관계를 먼저 얘기하고 재회를 먼저 얘기하고 뭐 이런 식의 여러분의 마음을 노출시키는 행위 이것만 좀 조심을 하면 그건 나름 큰 성공적이다. 그래서 대화가 이렇게 해서 그냥 fade away 되고 끝나버려도 여러분 잡지 말고 그냥 보내라. 그럼 다시 연락이 올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사람이 나에 대한 재회가 의도가 확실하다라고 어느 정도 감을 잡으면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만남을 요청해서 여러분이 먼저 재회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 어떤 유출을 해내서 정말 이게 재회 의도가 확실하다면 여러분이 좀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이 점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과정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